금리 치솟아도 집을 마련하겠다. 9월달에 가계대출이 3조 이상 늘었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인생을 그냥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하층민 노예로, 이제 노비로 자기 자신을 팔아먹는 인간들입니다. 지금 대출을 저렇게 쉽게 해가지고 뭐 사는 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대출을 과도하게 받으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뭐 2023년에도 2022년에도 21년에도 뭐 빚내고 무리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다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쉽냐? 하나도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요 명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 욕심 부리고 살다가 인생이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기득권들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서민들은요 몰락하고 무너집니다. 힘없고 못 모르는 이제 이들이 빚내는 게 쉽다고 빚내가지고 이제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착취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죠. 뭐 빚내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걸로 신분 상승하겠다라고 이제 욕심을 낸 거죠. 땀 흘리는 사람들 천하게 보고 뭐 벼락거지 운운하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면서 이제 막장 짓을 했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몰락하는 길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낸 탓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는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금리가 낮는데 현금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금리가 낮을 때는 되려 자산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 뭐 정말 금리가 높을 때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것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야죠. 금리가 낮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왜 낮겠습니까? 금리가 낮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이제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금리가 낮다라는 건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높은 시기잖아요. 금리가 높은 시기 때 이제 현혹되지 않고 기다려야죠. 금리가 낮아질 때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금리가 낮다라는 게 집값도 부동산, 주식, 각종 자산 가격도 많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재고가 지금 예전에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재고가 쌓이는 건 1년도 못 넘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 혹하죠. 지금도 이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또 막 사대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암흑기가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면 이익이 축소되고 그러면 빚 부담이 증가하고 뭐 그러면 결국 이제 1년 잘라내겠죠. 밥값 만원 시대가 아니라 밥값 15,000원 20,000원 시대가 이제 되겠죠. MB 때는 그래도 밥은 안 굶었는데 지금은요 밥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것에 따르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경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빚 갚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닥친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주식해라 부동산 하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 부추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분양가도 떨어질 겁니다. 올해 작년에 분양받은 사람들 대거 이제 망가질 겁니다. 이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작과 환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24년, 5년, 6년 하락의 시대입니다. 현금 보유가 최고입니다. 재고는 쌓이고 달러는 유출되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충격 속에 살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요 술도 안 마십니다. 회식도 이제 많이 줄었죠. 물가가 비싸서 전부 다 퇴근하고 나면 다 집으로 갑니다.
파산 시작입니다. 앞으로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침체와 공포 속에 부채 때문에 망가지는 이들이 늘어날 겁니다. 명품, 부동산, 주식, 시간이 지나면 싸게 살 시기가 오겠죠. 당장은 아니고요.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부채가 없이 사는 건 괜찮다라는 거. 부채가 없이. 근데 빚지고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충격입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야 되고요.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놀고 먹고 싸돌아다니는 인간들 가까이 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가정을 부양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엉망됩니다. 삶은 어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맞서야 되고요.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개척하면서 애써야 됩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청구서는 오기 마련입니다. 계속 피하면서 살 수 있냐? 못 피한다라는 겁니다. 결제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집을 마련했다. 금리가 높은데도 무리하게 빚을 냈다. 그런 그들이 감당하게 될 일은 뭡니까? 극심한 긴축, 강제적인 긴축이죠. 그리고 눈만 뜨면 빚 갚아야 되는 허덕이는 삶,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불과 한 달 사이에 대출이 무려 4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 특히나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3조 이상 늘었다라는 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가계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원래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대출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반대였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다시 가격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에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몰락하게 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그로 인한 충격이 엄청날 거다라는 거.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두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